무시동 히터를 사용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흰 연기가 나오면서 점화가 안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덜 따뜻한 문제, 왜 내 히터는 따뜻한 바람이 약할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배터리 전압이 약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전화 통화로 고객과 상담을 하는데 이때 저희도 답답하고 고객님들도 정말 답답합니다. 말로만 하니까. 특히 이번에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나서 경기도 아래쪽이 더 문제였는데요. 경유는 영하 15도부터 얼기 시작하고요. 10도 아래로 내려가도 약간 기름관 안에서 슬러시처럼 변해가지고 기름 공급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딱 잘라서 경기도 북부 주요소들은 영하 15도에서도 얼지 않는 경유를 판매를 했고요. 그 아래는 일반 경유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아래쪽에서 추위 때문에 히터 점화가 안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야. 매년 겨울 이렇게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아, 이 문제 해결하긴 해야 될 텐데 고민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시동 히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감으로 이런 걸까? 통박으로 히터를 개선했습니다. 히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가 문제일까? 추정을 하죠. 그리고 그 추정에 따라 히터의 어떤 특정 부품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발생. 다시 고객 상담, 다시 추정, 다시 업그레이드. 이걸 반복하는데요. 이 과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는 히터에 IoT를 도입했고요. 히터 운행 데이터를 모아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히터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을 통해 원격 제어되는 무시동 히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요즘 다 앱 되잖아요. 대부분 블루투스 방식입니다. 히터는 내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근거리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내 스마트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퀀텀캣의 무시동 히터는 와이파이 방식입니다. 히터 운행 정보는 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구축한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가 앱으로 다시 히터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우리 스마트폰 앱 버튼 누를 때 압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히터랑 스마트폰이랑 바로 통신하는 게 아니야. 서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다시 받고. 근데 그게 딜레이가 최대 2초까지 발생하네. 왜냐면 우리가 정보를 따다다다다 0.1초 간격으로 쏘는 게 아니라 1초에 한 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다리가 안 맞으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딜레이가 2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클라우드 서버라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블루투스로 만들면 버튼 딱 누르면 되게 해줄 수 있어. 근데 클라우드 서버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네요. 이제 저희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히터의 상태를 보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한겨울이죠. 겨울 전체의 운행 기록을 로그 파일을 뽑아서 이상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히터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운행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 히터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히터 바디의 온도, 히터 연소실의 온도인데요. 이 온도가 낮으면 히터 내부에 탄소가 쌓입니다. 그리고 외기 센서 온도, 여러분이 있는 공간의 온도죠. 그리고 배터리의 전압, 그리고 팬 RPM, 팬이 1분에 몇 번 도냐, 그리고 초당 펌프 작동 횟수도 있고요. 1단부터 10단까지 현재 몇 단으로 운행이 되고 있냐, 그리고 연소 단계, 불 상태는 어떠냐, 그리고 현재 고객이 기어 모드로 세팅했나, 온도 모드로 세팅했나, 그리고 언제 히터가 꺼지고 재점화가 되냐, 이런 정보들을 모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대 이상 히터의 운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데이터로 그동안 원인을 알기 힘들었던 문제를 의외로 많이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시동 히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로 뭐를 할 수 있냐? 히터 버너 연소실이죠. 그 온도 변화를 측정하면서 1단에서 10단까지 가장 최적의 이 팬모터 RPM과
연료 펌프의 동작 횟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 CSV 파일이잖아. 한 10개 동시에 챗 GPT에 채팅창에 샥 올리니까 얘 분석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3단에서는 팬모터 RPM이 이 정도의 연료 펌프 횟수가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데이터를 쫙 뽑아주더라고. 챗 GPT 만세. 왜 이렇게 똑똑하냐 걔는? 무시동 히터도 알아. 어쨌든 그렇게 최적의 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특히 저희는 낮은 단수 1단에서 3단과 최고 단수 10단에서 유의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저단에서는 히터 연소실의 온도가 150도 아래로 120, 150 그 사이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연소실 온도가 떨어지면 연소실 내부 표면에 탄소가 누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엄청 추웠잖아. 그때 데이터를 보니까 온도가, 특히 1단 쓰시는 분들 히터 표면 온도가 100도에 근접해 가고 있었어. 그럼 안에 탄소가 쌓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1, 2, 3단 낮은 단수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소실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로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알았던 거고요. 그리고 10단에서 발생하는 히터 과열 문제도 데이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단, 10단 모두 기어 모드라고 하죠. 그 상태에서 10단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온도 모드에서 목표 온도를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 45도가 최고인데 40도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실내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히터는 10단으로 가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 로직에 그런 게 있었네. 뭐냐면 목표 온도랑 실내 온도랑 차이에 따라서 연료 분사율을 그 비율만큼 높여주는 로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온도 모드에서 45도를 빡 하고 계기판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 연료가 최대 5.5로 계속 들어가면서 히터가 과열되는 증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 대부분이 24V 학원버스 있죠? 거기서 발생한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안에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45도로 하고 계속 경험상 알았던 거야. 일단 10단 모드에서 10단보다 온도 모드에서 45도로 세팅하는 게 더 뜨거운 바람이 잘 나온다는 걸 나도 몰랐는데 그분들은 경험상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다. 이것도 문제 원인을 찾았으니 당연히 해결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의 파워, 빅데이터의 가치입니다. 자,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1단이 아까 가장 낮은 온도라고 했죠. 팬 RPM이 자동 조절되게, 그리고 외부 온도에 따라서 더 펌프가 작동이 많이 되게 로직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탄소 발생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부스트 모드로 전환. 그래서 내부에 잠깐 1단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서도 부스트 해가지고 내부에 쌓인 탄소를 없애는 모드도 추가될 겁니다. 올해 말고 내년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아낸 것 중에 정말 웃기는 거, 배터리 전압에 따라 히터 표면 온도가 달라지더라고. 이게 말이 되나?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12V 이하일 때와 배터리 운행 중에 전압이 빵빵할 때 14V일 때랑 연료 분사량이 틀렸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 데이터를 가지고. 왜 틀리냐면 우리가 펄스 펌프잖아. 전압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배터리 전압을 그대로 0.2초 동안 줬다가 0. 몇 초 동안 안 주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 전압이 높으면 미는 힘이 더 셌던 거야. 그래서 기름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똑같은 건데도 미는 힘이 약간 낮아. 이것 때문에 유량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논문 쓸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이제 내년에는 최초로 배터리 전압에 따라 가지고 펌프 연료 분사량을 조절하는 로직을, 알고리즘을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아니에요. 내년이에요. 자, 그리고 히터 목표 온도가 저희 이번에 도입했죠. 앱으로. 히터가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꺼지고,
내려가면 커지고, 사실 이거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히터에 무리가 되는 게 아닐까? 이쪽 데이터를 집중 수집 중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재점화 빈도, 방법,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실험 대상으로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수집 안에 저희 앱 다운로드 받으셨죠? 아무것도 안 물어봐. 이름하고 문자 받을 전화번호밖에 안 물어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연료 펌프인데요. 연료 펌프의 동작 이상도 데이터로 뽑아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면 연료 펌프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00대가 조금 넘는 히터의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앞으로 데이터 양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수천 대의 무시동 히터의 실제 운행 정보,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히터를 개선하는 건 전 세계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이건 독일 히터 회사들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린 게임 개발자 출신이잖아. 온라인 게임 개발자 출신만이 할 수 있다, 이런 건. 독일 애들이 온라인 게임 만들어 봤어? 이렇게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고 클라우드로 모아서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과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재밌는 생각인데요. 강화학습 AI를 만들어 히터를 관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에 꽂혀 있잖아요. 저희가 규모가 작아서 LLM 같은 모델은, 언어 모델이죠. 그런 모델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한 강화학습 모델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쉬워요. 남들은 못하지만. 자, 그러려면 적어도 1만 대 정도 히터의 운행 정보가 필요합니다. CSV 파일을 한 겨울치 1만 대를 딱 확보하는 거야. 그 데이터를 가공해.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 우리 가상의 공간 좋아하죠? 거기 히터 1000대를 설치하는 거야. 1000대. 그리고 1000대를 동시에 작동시킨다. 어차피 우리 히터는 자동차 기름통을 쓰니까 연료 펌프가 작동을 시작하면 기름은 무한정 공급된다고 가정하고, 기름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의 온도가 영상 40도, 제일 더울 때죠. 그리고 영하 20도 아니면 영하 40도까지 변하게 만든 거야. 날씨를 주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부는 상황을 만들어. 바람이 불어서 히터 흡기관 안으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배기관으로 역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름관이 이물질로 막히는 상황도 만듭니다. 그럼 기름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연료 펌프 랜덤하게 고장을 내가지고 그 안에 어떤 부품 하나의 특성을 바꿔가지고 연료가 적게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게 하는 상황도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500대는 1단에서 10단 모드로 작동을 하는 거야. 랜덤하게 이제 1단부터 10단까지 계속 시간대별로 변하고, 나머지 500대는 목표 온도 모드로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표 온도 모드는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가 막 그러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에러가 뜨면서 히터가 꺼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히터가 꺼지면 AI는 감점을 받게 돼. AI가 진짜 신기하다. 강화학습 AI가. 얘는 자기 점수 따는 거에 너무 집착해. 일정 시간 동안 히터를 잘 작동시키면 10점을 줘. 근데 에러로 히터가 꺼지면 마이너스 100점 딱 그러면 AI가 자기 점수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을 시키면 연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얘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연료가 떨어져서 히터가 꺼지는지, 펌프가 고장나서 히터가 꺼지는지, 연료관에 이물질이 있어서 히터가 꺼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얘는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을 시키면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시간을 1만 배 빨리 돌려버리는 거예요. 1만 배. 그런 상태로 100일 동안 학습을 시키면 얘는 100만 일 동안 1000대의 히터를 관리한 강화학습 인공지능이 됩니다. 이게 바로 강화학습의 훈련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얘는 100만 일 동안 그 고독 속에서 무시동 히터 1000대를 돌렸잖아. 그리고 안 꺼뜨리게 하려고. 물론 시간 되면 껐다 켜졌다 하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히터에 대한 지식을 쌓아갑니다. 얘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인공지능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개발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인공지능 개발자는 인공지능의 내부를 들여다볼 볼 수가 없다. 어쨌든 그러면 얘는 그렇게 100만 일 정도 학습시키면 무시동 히터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곧 에러 메시 뜬다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러가 뜨기 전에 고객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강화학습 인공지능 요새 조달 사업에서 핫하다고 합니다. 정보과제나 조달. 그런데 나는 인공지능을 붙여가지고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다. 그런 업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거 강화학습 인공지능은 다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 왜냐면 인공지능 그 학습시키려면 저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처음에 10대 세팅해가지고 100일 돌려야 되는데 대당 금액 뽑아보니까 3달 돌려야 되잖아. 대당 한 1200만 원 그렇게 나오더라. 학습시키는데 한 싸게 해도 3억 들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